표정을 보고 있습니다. 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건강보험 개혁이다, 금융규제 등등을 한다고 열심히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지 않는다. 아마 흑인 대통령에 대한 그 인식 때문에 백인들이, 공화당 팀들이 반기를 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 기자도 투표하는 날 하도 화가 나서 민주당 몇 사람 찍으려 하다가 이제 공화당을 모두 다 찍어버렸습니다. 네, 본 기자 판단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경제 운영 정책들이 계속해서 망가진다. 우리 국민들이, 미국 시민들이 필요해질 것이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변화가, 진짜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드림 법안 불체자 구제도 공화당이 거세게 반발하기 때문에 마지막 히든카드로 볼 수 있는 불체자 구제 문제도 난간에 봉착해 있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며, 특히 우리 한국일보 옥세철 논설위원회 글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바마 다음 정책은 무엇인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혹시 이란을 공격하지 않을까, 이란을 포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오바마 민주당이 좀 참패한 원인의 하나가 이 조지 W 부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자서전입니까? 이 책 속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수 있는, 민주당이 참패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마구 엮어 나갔기 때문에 조지 W 부시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책이 아마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그런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테러 위험은 가속화되고 있죠. 본 기자가 누누이 지적했듯이 알카이다 등등 그 테러범들이 미국 본토를 겨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본토로 겨냥하기 위해서 치고 들어오기 위해서 외곽에서 예멘 지역에서 마구 소포 폭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스몰 폭탄이 또 터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의 시작이 아니고 시작의 시작인지 대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중동 문제를 풀 것인지, 이슬람권을 다독거리고 이 기독교와 화합될 것인지, 이들의 그 테러 양상을 볼 때 상당히 감정적인, 보복적인 액션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우리 미국의 대책이 무엇인지, 계속 대테러 전쟁을 시작할 것인지, 이라크 철군도 끝나고 있습니다만 아프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도리어 복귀하는 전투를 시작하는 그런 양상이 일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국이 이란, 파키스탄, 노스코리아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지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중동 평화, 오바마 대통령이 수차례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카이다 조직들은 급팽창하고 있습니다. 테러 빅리그 어떻게 막을 것인지 우리 미국 정부 그 고민, 아픔을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서울에서 내일 모레 시작되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G20 정상회의, 환율 등등 문제에 대해서 세계 중요한 경제 문제들 포커스를 맞추고 풀어보겠다. 약 20여 명, 40여 명의 정상들이 모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 코리안 파워가 실감되고 국가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 겨우 고작 2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을, 위상을 높이 끌어올린 그 공로 인정할 수 없다. 정말 수고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명박 대통령이 G20 개발도상국가 성장 지원 100대 행동 계획을 마련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그 내외신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 중에 특히 주목하는 것은 본 기자 입장입니다만은 북한이 중국 모델을 닮아서 개방 사회로 나온다면은
소위 소프트 랜덤 기아 안전하게 고장난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해서 내려온다면 국제사회로 진입한다면 나 도와주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노동당 몇 사람 관계자들 잘 들으십시오. 봉 기자가 입이 아프도록 주장하고 강조했던 비핵개방 3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가능하면 미국과 주변국가 협상을 통해서 핵을 포기하라. 그 다음 중국식 베트남식 개방을 할 때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이 당신들 도울 수 있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틴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가 시작됐는데 어쨌든 김정은 시대는 북한 사회가 개방되는 그런 역사의 단초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G20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 국가 브랜드 가치가 높아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우리 이민자들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만 노스코리아도 G20까지는 대상이 안 되더라도 앞으로 정말 지상낙원이 글자 그대로 지상낙원이 되고 있다. 그런 평판을 받을 수 있는 북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뉴스 일부 전합니다. 썬데이저널지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대권 주자들이 지금 자명입니까? 잠수하면서도 지금 계속해서 대권을 향해서 깃발을 흔들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 등등 있는 사람들은 박근혜 씨와는 게임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차기 대통령은 박근혜로 압축됐다. 이 예측을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 2년 반 후에 그것이 적중하거들랑 우리 교민 여러분들 통신문 배기자 분석이 좀 제대로 맞았다. 네, 박수 한번 쳐주길 바랍니다. 박근혜. 네, 우리 LA 교민들도 그렇게 말씀 많이 하죠. 저 여자는 그 여자만은 비리가 없을 것이다. 돈을 안 받아 먹을 것이다. 더러운 짓은 안 할 것이다. 제대로 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물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보듯이 앞으로 그 여자 대통령이 박근혜가 실제 인물이 되어 청와대에 입성하여 한반도를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다시 한번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역사 이변을 우리는 기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랄 총량의 법칙, 지랄 총량의 법칙, 지랄병 한달 그런 말 많이 있죠. 네, 우리 LA 중앙일보 이원영 기자가 어느 대학 교수가 쓴 책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했는데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가끔 한 번씩 발작하죠. 지랄병이요. 지랄병을 하는데 오늘 봉 기자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그런 지랄병을 좀 할 수가 없느냐. 왜 지랄병들을 하느냐. 어린아이들처럼. 네, 중국의 국가 부주석 시진핑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서 정의로운 전쟁이었다. 1950년 6.25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여 지난주에 좀 말이 많았습니다. 네, 특히 전술한 대로 강기정 국회의원, 네, 면책특권을 이용하여 영부인이 돈을 받았다. 그 문제를 제기하여 지금 아마 조만간에 국회에서 한바탕 일이 벌어지겠습니다만은 왜 이런 지랄병들을 하는지 본 기자는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지적해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 임병석 나이 49세, 태강그룹 이호진 회장, 대우조선해양사장 남상태, 세종나무 천신일 회장 구속, 대우조선해양협력업체 임천공업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이게 무슨 말들입니까? 도대체 어려워서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주가 조작 금융 비리, 배임 횡령,
비자금 조성, 불법 대출, 정관계 로비. 네, 이 말은 하도 귀에 익어서 눈에도 익었습니다만은 서울 경제 대국이 된 그 대한민국의 일부 기업들이 아직도 전경 유착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주가 조작, 금융 비리, 배임 횡령, 불법 대출, 비자금 조성들, 이런 문제가 언제 해결될 것이 모르겠습니다만은 질랄병을 앓고 있는 몇몇 정치인들, 기업인들, 오늘 본 기자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의사당 안에서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이다,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대법원 판례나 독일의 판례나 또 1680년도입니까? 영국의 소위 거리 대장전 등 내용들을 참조하지 않더라도 국회 안에서 국정에 관련된 테마가 아닌 팩트가 아닌 것을 가지고 과장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네, 징계 사유가 된다. 네, 그런 말씀 드렸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국가 원수 부부에 해당된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래서 강기정이건 박지원 대표건 간에 백업 자료들이 있다, 점검물이 있다고 말이 나오지만은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엄중 처벌을 받아야 된다. 구속감이다. 본 기자는 그렇게 법리를 펴고 싶습니다. 아무리 건배지대한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일반 시민이 아닌 일반 시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대통령 부인까지 겨냥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면 명예훼손 모독죄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민주화의 결과인가? 사실 아닌 사실을 부풀러 가지고 가장하여 대통령 부부에게까지 공격하는 그런 야당의 기질을 보인다면 문제 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내일도 신문 기사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면책특권을 악용하여 대통령 부부를 공격한 야당 국회의원들 책임을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더욱이 시집행이 말한 소위 정의로운 전쟁이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다시 또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1950년 6.25 남침이 어떻게 해서 자랑스러우고 정의로운 전쟁이었느냐? 누가 그런 전쟁을 하라고 했던가? 정의 사회 질서다. 정의는 사회 질서다.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말들을 참고하지 않더라도 정의는 공정하게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불법적으로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행위는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소유하고 찾기 위해서 부단하게 정직하게 노력하고 투쟁하는 것은 정의 개념에 포함이 되지만은 수당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인의 명예와 인격권과 생명권을 찬탈한다면 그것은 반정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정의 개념을 잘 모르고 정치학의 수사들 잘못 남용하는 중국 국가 부주석 팀들의 얘기 들어볼 때 정말 한심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것이 중국의 본질인가, 중국 정부의 본질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차기 중국 대권을 노리는 시진핑이라 할지라도 6.25 북한 지원을 하기 위한 동참국가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파를 타고 나갈 때는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정의로운 전쟁이었다고 말한 그 중국 태도를 볼 때 우리 정부 당국에 좀 더 국가원수 대통령을 통치권자를 엄호하는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네, 죄를 짓고도 법정에서 무죄다. 무죄 추징 원칙에서 할 수 있는 말이지만은 정의롭지 못한 전쟁 300만, 400만, 500만 명의 인명을 손실시킨 그 유교 전쟁을 중국 책임자가 정의로운 전쟁이었다는 말 했다는 사실